제주도는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다 보니 자연환경은 물론이고 문화와 풍습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한반도 역사와는 별개로 출발했지요. 제주의 옛 이름인 탐나가 역사서에 기록된 것을 보면 백제 문주왕 때 탐나국에서 토산물을 바치자 벼슬을 내렸다거나 동성왕 때 탐나가 곡물을 바치지 않아 정벌에 나서려 하자 사신을 보내 사죄했다는 등의 내용이 보입니다. 또 신라 선덕여왕이 부처님의 힘으로 외적의 침입을 막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황룡사구 충목탑을 세울 때 각층이 의미하는 9나라 중 하나가 탐나였다고 합니다. 탐나는 한반도에서 각축을 벌이던 삼국이나 가야와는 또 다른 나라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역사서에 등장하기 전 탐나국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제주도 역사가 시작된 개국신화와 그 이야기와 관련된 장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도의 역사가 시작된 이야기가 고려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기에 나오는 기록은 이러하다. 태초에는 사람이 없었는데 새 신인이 땅으로부터 솟아나왔다. 그 구멍이 주산인 한라산 북쪽 기슭에 있는데 모흥이라고 한다. 마지는 양을 낳아 그 다음은 고을 낳아 셋째는 부을 낳으라고 했다. 세 사람은 거친 땅에서 사냥을 하며 가죽옷을 입고 고기를 먹었다. 하루는 자주색 진흙으로 봉해진 나무 상자가 바다에서 떠다니다 동쪽 바닷가에 닿았다. 가서 열어보니 상자 안에 돌로 된 상자가 있었으며 자주색 옷에 붉은 띠를 두른 사자가 따라 나왔다. 돌상자를 여니 푸른 옷을 입은 처녀 세 사람과 여러 망아지와 송아지, 오곡의 종자가 나왔다. 사자가 말하기를 우리는 일본국의 사신입니다. 우리 왕이 이 세 딸을 낳고는 서쪽 바다 가운데에 산의 신인 세 사람이 내려와 장차 나라를 열고자 하나 배필이 없구나. 하고는 저에게 세 딸을 모시고 여기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사자는 이 말을 남기고 호련히 구름을 타고 가버렸다. 세 사람은 나이 순서에 따라 세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세 사람은 샘물 맛이 좋고 땅이 비옥한 곳으로 가서 화살을 쏘아 땅을 정했는데 양을라가 사는 곳을 제1도라 하였고 고을라가 사는 곳을 제2도, 부을라가 사는 곳을 제3도라 하였다. 처음으로 오곡을 파종하고 또 가축을 길러 나날이 부유하고 자손이 번성하게 되었다. 단군 신화도 그렇고 신라의 박혁거세나 가야의 수로왕 신화를 보면 보통은 시조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우리 조상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적인 존재다 하는 의식이지요. 그런데 제주도는 특이하게 땅에서 솟아나왔네요. 게다가 시조가 한 분이 아니라 양을라, 고을라, 부을라 세 분입니다. 개국신화의 형태도 일이 다른 걸 보면 확실히 한반도와는 많이 다른 문화권이었나 봅니다. 새 신인이 땅으로부터 솟아나왔다는 모흥을 비롯해 신화 속 배경이 되는 장소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새 신인이 솟아나왔다는 모흥은 지금의 삼성열을 말합니다. 삼성열은 제주도 역사의 발상지로서 신성시되는 곳입니다. 움푹 파인 구멍 3개가 한자의 품자처럼 위치했는데 구멍 하나는 바다로 통하고 나머지는 흔적만 남았다고 합니다. 삼성열을 조사하는 모습인데 구멍 안에 서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 크기를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열이 시조를 섬기는 장소로서 성역화되고 제례를 올리게 된 것은 유교의식이 강했던 조선시대부터입니다. 1526년 이수동 제주목사가 삼성열에 비를 세우고 돌로 담을 쌓아 후손들에게 혈제를 지내게 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삼성열에 제단을 마련하고 비를 세웠다는데 그때 세운 비는 없어지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철종 때인 1856년에 다시 세운 것입니다. 1700년대 초반에 제주도를 그린 탐라술력도중 제주목 일대의 모습입니다. 지도에서는 보통 위쪽이 북쪽이지만 이 그림은 한양에서 제주도를 바라보는 시점으로 그렸기 때문에 위가 남쪽이 됩니다. 제주의 중요한 관청이나 사적들을 그렸는데 제주성 남쪽 밖에 모흥열이 보이고 제주성 안쪽에는 삼성묘가 보입니다.
삼성묘는 새 신인을 모시는 사당인 사물라묘를 삼성열 동쪽에 세웠다가 제주성 안쪽으로 옮겨온 겁니다. 삼성묘는 홍수로 인해 다시 삼성열 옆으로 원위치됐고 정조임금으로부터 삼성사라는 이름으로 사익을 받았습니다. 삼성사는 고종 때 사원철 폐령으로 없어졌다가 얼마 후 재건되는 등 변화를 거듭했고 지금 있는 건물은 1971년 다시 세운 겁니다. 삼성혈에서는 해마다 건시대제와 춘추대제를 봉행합니다. 건시대제는 탐나개국을 기리는 의식으로 혈제라고도 합니다. 춘추대제는 새 성씨의 후손들이 봄, 가을로 삼성전에서 조상들께 올리는 제사입니다. 사냥을 하며 생활하던 새 신인은 동쪽 바다에 나타난 공주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고려사에는 공주들이 일본국에서 왔다고 했는데 영주지처럼 병난국에서 왔다고 적힌 기록도 있습니다. 새 공주가 타고 온 나무 상자가 닿았다는 바닷가는 지금의 성산읍 온평리라고 합니다. 이 해안을 연온포라고 합니다. 새 신인은 새 공주를 맞아 혼인지에서 목욕하고 혼례식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 혼인지가 연온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혼인지에는 새 쌍의 부부가 첫날 밤을 보냈다는 신방골도 있지요. 굴 입구가 하나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세 곳으로 나뉜다네요. 상자 안에 있던 돌상자에서 가축과 오곡종자가 나왔다는 것은 사냥을 해서 가죽옷을 입고 고기를 먹던 수렵사회에서 가축을 기르고 곡식을 키우는 농경사회로 넘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오곡은 주식으로 삼는 5가지 곡식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종류는 시대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쌀, 보리, 조, 콩, 기장을 말합니다. 하지만 오곡은 구체적인 곡식 종류보다는 온갖 곡식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일이 많습니다. 새 신인이 살 곳을 정할 때 화살을 쏜 곳은 살손장오리라고 합니다. 살손장오리는 쌀손장오리, 쌀손오름, 사시장오락, 사손장올 같은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모두 화살을 쏜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새 신인이 각각 살 곳으로 정했다는 지역은 제주시의 1도동, 2도동, 3도동으로 전해집니다. 그때 화살에 맞았다는 돌들과 그 사실을 기리는 삼사석비도 전합니다. 조선시대 지리책인 신증 동구겨지 승남에는 이 돌들이 시사석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동쪽 11리에 있다. 노인들이 전하는 말에 삼성이 터를 정할 때에 활을 쏜 것인데 지금도 쏜 자국이 아직 남아있다 하였다. 삼사석비는 1735년 제주목사 김정이 세웠는데 이 비석이 훼손되자 1930년에 지역 사람들이 새로 세웠습니다. 김정 목사가 세운 비는 땅에 묻었던 것을 발굴해 지금은 삼성열 경내에 두었습니다. 삼사석비의 앞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홍열 신인의 기이한 자취 화살 쏜 돌에 남아있으니 천추 동안 서로 비추리